안녕하세요. 모델러 피부과 서구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엔티에이징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고객들 대부분이 제 유튜브 구독자신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엔티에이징법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 특별히 집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엔티에이징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집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사진은 90년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피부 노화 원인이 뭘까, 그런 역학조사를 연천지구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평생 밭일을 하신 60대 남자분이신데 자외선에 노출된 목 부분과 러닝셔츠로 가려진 이 속살은 이렇게 노화의 정도가 다른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가장 주범이고 백해무익한 비타민 D의 생합성을 촉진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하루에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만 요 손바닥만한 면적만 노출되면 비타민 D 합성에는 문제가 없고요. 사실 요즘 먹는 비타민이나 주사제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피부 노화를 무릅쓰고 자외선을 쬐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자외선 차단제를 일상화하고 또 특히 그 야외에서 활동하실 때는 계속 덧바르는 습관을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를 아무리 발라도 골프를 다시 치니까 태닝이 되더라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자외선 차단 마스크, 이런 것들이 이 광노화로부터 피부 노화를 막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보습인데요. 피부가 건조해지면 잔주름이 더 늘어나고 피부에 염증도 생기고 가려워집니다. 또 이런 염증이나 가려움이 계속 반복이 되면 더 건조해지고 더 잔주름이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요. 수분크림 같은 그런 화장품을 사용한다든지 보습제를 평소에 늘 사용을 해서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화장품이나 보습제 이런 걸로 안 될 경우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세 번 필요에 따라서 저는 마스크팩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마스크팩이라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게 되면 피부의 보습도를 확 높여줄 뿐만 아니라 화장품이나 약품의 흡수를 더욱 촉진시키고 싶다면 먼저 약이나 화장품을 바르고 이 팩을 하게 되면 10배 이상 유효 성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엔티에이징 성분의 화장품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소개되어 있지만 가장 오래 많이 사용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비타민 C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타민 C는 멜라닌 색소의 합성을 좀 억제하는 그런 작용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특히 눈 주변에 피부가 얇고 주름이 생기기 쉬운, 그리고 다크서클이 생기기 쉬운 그 부위에 10% 이상의 고농도의 비타민 C 제품을 쓰신다면 분명히 그런 잔주름을 예방하고 피부 탄력을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90년대 말에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셀렉스C라는 그런 제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 제품의 개발자 70대 여자분을 한번 모시고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70대신데 그냥 피부가 매끈하고 탱탱하신 거예요. 손까지 여쭤보니까 손에도 비타민C를 듬뿍듬뿍 바르신다는 거예요.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피부가 엄청 좋다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비타민C를 열심히 바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한데요. 비타민 A 크림입니다. 왜 논란의 여지가 있냐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효과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애기 피부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도달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비타민 A는 쉽게 얘기하면 그 레티놀,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요. 레티놀이 우리 피부에 들어와서 작용하려면 레티노익산으로 바뀐 다음에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레티노익산은 약품으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효과는 레티노익산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이거는 이제 화장품의 원료가 아니기 때문에 레티놀 화장품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레티노익산을 쓰시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죠. 대표적인 게 이제 스티바라는 제품이 있는데 제가 10여 년 전인가 TV조선에서 한번 스티바 얘기를 하면서 애기 피부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전국에 비타민 A가 동이 나서 그 스티바 회사에서 저 고맙다고 찾아온 적도 있었고, 그 반면에 이
피부과 의사들로부터는 공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송이 나가고 난 이후로 환자들이 와가지고는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스티브 아이만 처방해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전문약품이기 때문에 그냥 살 수 있는 일반 약이 아니거든요. 스티브 A만 처방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늘어난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서구일이 때문에 그랬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서 약간의 그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비타민 A, 레티노익산은 원리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진피층에서는 콜라겐 형성을 촉진시키고요. 이 표피층에서는 피부 세포의 턴오버를 빨리빨리 촉진시킵니다. 피부 세포, 각질 형성 세포라는 것은 기저층에서부터 대개 50일에서 60일에 걸쳐서 각질로 탈락되는, 이렇게 계속 턴오버가 되는 구조인데요. 레티노익 산을 바르게 되면 이 턴오버를 빨리빨리 촉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각질층이 빨리빨리 탈락이 되니까 피부가 왜 나이가 들면서 좀 거칠거칠해지고 잔주름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매끈해지는 거죠. 그리고 피부에 이제 콜라겐 형성이 늘어나니까 소위 그 애기 피부가 되는데,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홍반, 특히 초반에 적응하는 한 달에서 한 3개월까지는 굉장히 거칠거칠하니 피부가 많이 일어납니다. 요 과정만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소위 말한 애기 피부를 잘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부작용이라 생각해서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외국에서는 그 리액션이라고, 그냥 반응이다. 피부가 다시 그 애기 피부처럼 되는 그 과정에 도달하기에 이르는 그 리액션이라고 외국에서는 설명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뭐 명현 현상, 호전 반응,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몸에 독소가 배출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온다는 뭐 그런 썰인데요. 근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를 쉽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바르면 특히 이제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굉장히 반응이 심합니다. 굉장히 각질도 많이 일어나고 빨갛게 되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피부염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잘 견디지를 못하세요. 그걸 줄이려면 처음에 그런 반응이 심한 분들은 원래는 아침 저녁으로 바르는 거를 한 번만 바른다든지, 처음에 스타트 할 때는 이틀에 한 번씩만 바른다든지, 원래는 이 하루에 한 번 이 새끼손가락 요 한마디를 얼굴 전체 1g을 도포하는 건데, 요거를 뭐 처음에는 한 3분의 1 정도만 자기 전에 한 번만 바른다든지, 요렇게 해서 좀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만 넘기고 잘 되면은 화장품 이상의 그런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엔티에이징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 방법들만 해도 최소한 5년에서 7년은 더 젊은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